최고의 조교야. 자, 이 경우에 그러니까 둘 다 다항함수면서 a에서의 극한값이 둘 다 0일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x는 어디로 가요? a라는 값으로 가요. a라는 값으로 가는 거지. 이 설사 a가 0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0은 아닌 거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식에서 이 모양들을 잘 보세요. 어디서 보던 녀석 같지 않아요? 우리 뭐 할 때? 미분할 때. 이 형태 기억나시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f'a가 되는 구조 기억나시죠? 자, 그 형태를 강제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다항함수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극한값이 0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들을 0분의 0 형태로 꼴로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x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둘 다 다항함수 미분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극한과 극한의 형태로 분리하기 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이 녀석이 뭐라는 뜻이고 f'a라는 소리고 이 녀석이 뭐라는 소리예요? g'a라는 소리죠. 맞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딱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용하는 로피탈 딱 이게 끝이에요. 이제 요거를 로피탈을 증명하려면 중간값 정리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안 배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수학과를 가서 학부나 수학과 대학원을 가면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로피탈을 증명하는 코시 중간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있어. 몰라도 돼. 자, 근데 딱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용할 로피탈 수준은 딱 이 정도예요. 처음에 다항함수이고 0분의 0꼴인 형태에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주면, 그렇죠? x로 나눠주면 그 각각의 모양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분 계수의 형태와 동일한 패턴을 취하면서 이 녀석들을 뭘로? 분모와 분자의 미분 계수의 형태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x가 2로 가는 형태. 그래서 x-2 이렇게 해놓고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하면 0되니? 빨리 계산해봐. 8, 4, 2, 8, 16, 6 이렇게 돼.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조리제법을 했죠. 조리제법을 해서 어쨌든 이 녀석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똑같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 계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 미분하시면 뭐 나오죠?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사라져요. 여기다가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죠? 3, 12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얼마죠? 17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 아이의 극한값입니다. 이게 로피탈 정리예요. 근데 이 로피탈 정리는 0분의 0꼴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도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가 솔직히 말하면 2차식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로피탈 안 써도 돼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문제처럼 미지수만 여러 개 붙어 있고 우리가 미분법을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이유도 상수항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미분을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항의 개수를 확 줄여버려요. 차수도 줄이고 상수항도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상수항에 미지수가 있었으면 그거 바로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피탈 쓰면. 그렇죠? 그 다음에 차수를 줄였기 때문에 연산이 빨라진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로피탈을 적절하게 잘 쓰는 건 좋은데 이걸 처음부터 알려주면 절대 안 돼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미분 개수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나마 미나가 하도 계속 로피탈 하니까 그래 하면서 원래 시험 보기 한 몇 주 전에 알려줄 거였는데 그래서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왜 양날의 검이냐면 이걸 맹신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는 건 좋지. 계산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이런 모양들이라든지 이런 구조라든지 그런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에 맞춰서 풀어가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못 풀어요. 로피탈 쓰는 건 모의고사에서 2점, 3점은 좋은데 4점짜리 로피탈을 못 풉니다. 그리고 또 로피탈의 단점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는 로피탈을 막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 지금 이 녀석은 지금 분모하고 분자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만약에 한번 0분의 0꼴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미분을 했어. 분모 분자를 똑같이 미분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0분의 0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미분을 했는데도.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2번 미분이 가능합니다. 3번, 4번도 돼요. 무한 미분해도 돼요. 근데 무한 미분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미분을 하는데 안 끝나. 계속 돌아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리수. 그래서 제가 다음 함수로 원지를 까놨죠. 루트 나오면 절대 로피탈 안 됩니다. 아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돼요.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무리수 근어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로피탈 막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루트 이거 알아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밑으로 내려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바꾸면 돼. 그러면 계속 분수가 돌아가면서 무한으로 생성이 되는데 알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만들었죠? 지금 0분의 0꼴을 기반으로 해서 미분을 때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F'A는 0이 아닌데 G'A가 만약에 0이 나와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극한이 성립하지 않을 조건이 발생해버립니다. 그쵸? 물론 식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놓겠지. 대놓고 식을 주기보다는 gx, fx 이런 식으로 줄 거거든요. 그거에 걸리면 그냥 대놓고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해요. 무한 로피탈 세계로 빠져드는, 그렇죠. 메비우스의 띠가 그려지는 무한 미분의 세계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분모가 미분했더니 0이 돼버리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자는 0이 아닌데 왜냐면 같이 0분의 0이 계속 유지가 돼야 미분이 가는 건데 분자는 0이 아닌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냥 극한이 성립하지 않아 버리죠. 그러면 에러가 뜨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로피탈 쓰는 문제에 정말 운 좋아야 한 문제 나와요. 진짜 운 좋아야 한 문제 나오고 보통은 막기 위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주리쌤이라면 아마도 의도적으로 막지 않을까. 근데 희한하게 김포는 의도적으로 막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냥 애초에 로피탈로 풀리는 문제를 안 낼 뿐이야. 그냥 근데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 미지수 많이 깔려 있었을 때 저 연산하려면 골치 아픈데 이런 경우에는 로피탈 한 번씩 쓰는 건 괜찮죠. 그런 경우에는 활용하셔도 되는데 큰 흐름 속에서는 굳이 억지로 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로피탈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을 때는 로피탈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고요. 로피탈을 이용한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극한값을 구하는 것처럼 로피탈을 이용을 해서 최저차항의 개수의 비로 극한을 구하는 것도 있어요. 최고차항이 아니고요. 최저차항. 이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알려고 하지 마. 이게 만약에 너희가 고3이었고 미적분을 배우는 애들이면 어떻게든 주입을 시킬 거거든. 왜냐면 최저차항은 뭐에서 필요하냐면요. 반전은 안 듣잖아 어차피. 영차는 안 됩니다. 영차는 안 됩니다. 영차? 영차가 뭐야? 상수. 상수에서 뭐? 그러니까 최저차항이죠. 최저차항에서 말하는 이 아이는 상수가 아니고요. 미분을 했을 때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최저차항의 개수로 가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형태냐면 이걸 지금 몇 시험을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엄청 깔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x의 n제곱 플러스 뭐 x의 n-1, x의 n-2 막 이런 식으로 막 깔리는 것도 있잖아요. 막 미지수 막 앞에다가 뭐 이상한 거 막 갖다 놓고 막 시그마 갖다 써놓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분모 문제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뭐 밑에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 녀석을 미분하며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 그 무한대분의 0꼴을 만들어요. 그 로피탈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최저차항의 개수는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x분의 뭐의 형태를 만들 겁니다. 미분을 통해서. 그러면 쫙 깔렸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남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ax가 있었고 bx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a로 바뀌고 얘는 b로 바뀌겠죠. 근데 앞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0분의 0꼴로 아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럼 다 뭐가 돼요? 0대에서 사라지죠. 그럼 누가 남아? 맨 뒤에 있는 얘를 둘만 남는다는 원리거든요. 안 나와. 이런 거는 이제 이건 지금 다항함수를 지금 예로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경우가 뭐냐면 삼각함수의 미분. 그렇죠. 삼각함수랑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있죠.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 적분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적분을 배울 때는 로피탈이 굉장히 꿀이 돼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미지수 구하는 그 정도로 끝인데 이게 너희가 미적분을 들어가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걸? 그래서 막 최고창의 B가 나오고 최저창의 B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로피탈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한마디로 분모부터 똑같이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원래는 이것도 극대극소를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이 마풀에 이 접선의 방정식 문제들을 다 봤더니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지민이는 듣고 왔을 거야. 3차랑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비례 관계. 1대1, 1대1, 1대2, 1대3, 1대 루트 2, 1대 루트 3? 그거 몰라. 근데 로피탈 알려주셨다고? 다른 쌤이 알려주셨어요. 다른 쌤이 알려줬어. 저희 수업하시는 쌤 말고. 그건 야매잖아. 그거 사이비죠, 사이비. 자, 일단 볼게요. 아니야, 그냥 한 소리야. 지금부터 하는 건 무조건 외우세요. 어차피 외워야 될 부분인데 그냥 미리 알려드리고. 왜냐면 이걸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버티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걸 알면 문제를 안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상당수의 문제가 5초 컷이 되거든요. 특히 터프에서. 그래서 안 알려드리려고. 왜냐면 이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변형한 문제를 못 풉니다. 아예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자체를 사용을 못 해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긴 것은 3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닙니다. 자, 이런 느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3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저는 여기다가 선을 하나를 더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우와 삐뚤어. 그치? 이해하세요? 선을 한 번 더 그려봤어요. 이때 그냥 외우라고 시킬까? 이유를 설명해 줄까? 이유까지? 네. 그래요. 뭐 하는 김에 왠지는 알고 써먹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왜요? 이런. 그렇죠. 그리고 좀 짧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맞춰볼까?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얘는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3차 함수의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왜냐하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가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미분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가 됐는데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여기 이 두 지점을 밑으로 쭉 내려서 딱 느낌이 오시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지점과 연결시켰고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점이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연결을 시켰어요. 자, 이거는 원래 본질적인 fx라는 그래프고 도함수라는 녀석은 뭘 의미하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구간이에요. 근데 봐봐. 얘네들은 지금 요 기준에서는 얘네들 음수가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뭐해? 다시 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플러스가 돼서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녀석 사이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요 지점이 있거든요. 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대칭이 되는 대칭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변곡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원래 그래프의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방향성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아래로 볼록의 일부분이죠. 그럼 분명히 한 녀석은 위로 볼록이고 한 녀석은 아래로 볼록이면 이 둘이 어긋나는 지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지점이 여기예요. 그리고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도형을 뜻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변곡점을 쭉 연결해 주시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로 연결돼요. 축으로. 그렇죠? 왜냐면 보자. 이게 그 그래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면 증가함수를 잘 모르니까. 자, 얘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쭉쭉쭉쭉쭉쭉 감소하고는 있는데 그 감소의 폭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변화하고 있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작아져. 급격하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 점점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맞는 거야. 왜냐면 함수값이 기울기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감소하던 폭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반등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반등을 하는데 그 지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모르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면 그래프의 천재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건 알 거 아니야. 뭔가 그래프가 변화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하는 그 지점, 이 지점이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시죠? 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요 그림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어. 얘가 문제야. 답부터 말하면 얘는 이거거든요. 답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왜 얘가 같은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X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여기를 0이라고 놓고 여기를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할까요? 2알파라고 한번 나올게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 K라고 한번 나올게요. K. 알파라고 할까? 아니야. 2알파를 내가 분수가 안 나와. 자, 이렇게 놓고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은 최고차항이 fx는 a 그리고 이 녀석 자체를 잘 보세요. 0에서 뭘 가지죠? 중근을 가지고 k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할까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뭐? 생각해봐. x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k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베타라자. 익숙하게 베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맞나요? 자, 우리 이 아이 뭐 해볼까요? 미분 한번 해볼게요.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베타 x의 제곱을 2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a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2a 베타의 x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녀석이 얘죠. 근데 요 녀석이 여기가 지금 이 알파의 자리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녀석 묶어볼게요. 뭘로 묶어볼까요? 뭘로 묶죠? 뭘로 묶어요? 3a로 묶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3a로 묶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이 남고 여기에서는 뭐 남아요?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 x 이렇게 남겠죠. 아, x도 뺐어야 되겠다. 그치? x도 뺐어야 돼.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0이라는 근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 여기 어떤 근? x가 3분의 2 베타라는 근을 가지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3분의 베타가, 이 베타가 누구야? 2알파죠. 그러면 얘가 지금 2알파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의 비례 관계가 뜹니다. 뭐 이해하기 편하게 해볼까요? 3 곱해볼까요? 그러면 2 베타는 6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는 3알파. 베타가 3알파네. 됐어요? 그러면 알파, 2알파, 3알파 됐죠? 따라서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접선과 이렇게 쭉 연결한 녀석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 1대 1이라는 비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뿔이 되느냐? 자, 마프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있죠? 그쵸? 618번 문제예요. 618번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저 녀석은 지금 x축이라고 저렇게 놨지만 실제로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요렇게 했을 때도 지금 요렇게 요 변곡점 라인 그리고 여기 꼭지점 라인 그리고 요렇게 라인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지겠죠? x축이 아니네? 평행하지 않네? 근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우리 2차 함수하고 직선을 가지고 교점 구하는 문제 할 때 우리가 2차 함수에다가 직선 이렇게 그려진 문제를 이렇게 대체로 그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이 녀석을 이렇게 놓으면 이 그래프가 여기 X축에 만나서 지금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무슨 점? 무슨 점이라고요? 변곡점이라고요. 여기가 다시 무슨 점? 변곡점이라고요. 그러면 이 라인, 변곡점 라인, 휘어지는 라인, 딱 그림으로도 딱 보이시죠? 1대 1대 1이라는 게.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2가 되죠. 무조건 1대 2잖아요. 그쵸? 근데 뭐 좀 더 발전하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0이고 그럼 여기 당연히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설마 모르시려나? 그래요. 자, 일단은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미 떠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B가 나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성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있었는데 그래프로 나온 게 그래프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나 더 있었는데 빨리 말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접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변곡점이죠. 요 라인. 그리고 여기가 무슨 라인? 꼭지점 라인. 그리고 여기가 만나는 점 라인. 그러면 여기가 또 뭐예요? 다 같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 1대 2. 다시 보더니 끝납니다. 그래서 답은 뭐? 몇 대 몇이죠? 1대 2. 그렇죠?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연산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접선과 요겁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자,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접선이 얘만 있냐? 밑에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 밑에 라인도 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겠죠? 자,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죠? 여기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같아질 거예요. 원리는 요걸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변곡점 기준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3차 함수에서 접선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그립니다. 평행하도록. 그랬을 때 이 점들이 있겠죠. 이 라인, 이 접하는 접점 라인, 그 다음에 변곡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라인,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라인 있죠. 이게 무조건 전부 다 1대 1대 1이 됩니다. 이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요거 잘 모르겠다. 빨리 지금. 원래는 4차 함수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아직 과해. 나중에 극대급수 할 때 다시 해드리고요. 자, 3차 함수 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단계를 좀 넓힐게요. 자, 그렇다면 저 녀석이 변곡점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 다시 변곡점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그리십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어. 미안해요. 이러면 너희가 진짜 착각을 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선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라인 그리고 자, 이때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접선만 사람이냐 변곡점 지나가는 선도 신경 써줘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B가 이건 1대 루트 3입니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루트 3의 B를 따라갑니다. 이것도 증명 방법은 동일해요. 증명 방법은 동일한데 이게 거의 등장을 잘 안 해서 수능에서는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거의 메인이라서 요거 알고 계시고 요건 1대1대 1대1이에요. 접선 두 개 딱 놓고 봤을 때 1대1대 1대1 근데 이거는 뭐예요?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에요. 이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변곡점을 지나는 선 이렇게 형성이 돼도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선 그리고 이렇게 선 그리고 이렇게 선 그렸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B가 1대 루트 2가 3 루트 3이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3차는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4차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4차를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극대극소하고 4차는 알려드릴게요. 4차는 또 다른 B가 성립을 하는데 미리 프리뷰 예고편 4차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성립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뭐냐면 여기가 3중근이고 이렇게 형성이 될 때만 가능해요. 이 경우에만. 그러면 여기다 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 변화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들 사이에 B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아셔야 돼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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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고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라는 두 녀석 정도는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하는 김에 시간 10시 반에 끝내려면 이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할 거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10시 반에 끝내야 돼요. 그쵸? 일단은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로피터라고 이거 지금 3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했는데 4차 함수의 비례관계 있는데 그거는 우리 극대극소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극대극소 하던 도중에 아마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3차 함수니까 이런 지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아니면 뭐와? 직선과 만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아이들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또는 이들의 뭐 어떤 위치의 점에서의 함수값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라. 극값을 구하라. 극대극소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이 또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극대극소를 제가 하다가 하는 게 흐름이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건 까먹지 마라. 제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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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고 아까 했던 1대 루트 3은 1대 루트 3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꿀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파트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저번에 제가 숙제만 내고 질문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물 드시고 알겠어요. 자, 5분 시간 합시다.